안녕하세요, 뮤트입니다. 만약 지금 명품으로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1년이라도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으로만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특징은 일단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요. 공급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제품들은 한번 이렇게 쭉 나왔다가 몇 개월 동안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하이엔드 명품들은 희소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가격을 인상하면서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가격을 올립니다. 희소성이 생명인 명품 브랜드 특성상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만 공급은 정해져 있고요.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구매를 딱 하는 게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사려고 애쓰는 동안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이런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은 차라리 제품을 구하러 다닐 시간에 프리미엄 주고 그냥 사는 게 낫겠다. 그럼 어차피 3개월 지나면 또 가격 오를 텐데 그게 그거지 않나? 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죠. 이런 부분을 와 미쳤다. 백 하나에 1,000만 원이 말이 되냐? 이런 시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가격이 올라도 살 사람은 왜 사는지 심리를 파악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명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다른 명품으로 물론 눈을 돌릴 수는 있을 거예요. 무조건 샤넬이 1등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린 명품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트렌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빨리 캐치하게 될 거고요. 시장을 원하는 제품들을 판매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왜 가격을 올리는지, 왜 소비자들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매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분기별로 창업 비용이 5%에서 15%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샤넬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만 총 4번의 가격 인상을 했고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했다고 보면 되겠죠. 인상률은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5%로 잡고 계산을 해봐도 20%는 상승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1억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면 약 20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똑같은 20개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약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올해 초에 가만히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는데 창업 비용이 갑자기 2천만 원이나 더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 모아서 해야지 할수록 명품 창업은 진입장벽이 점점 더 심해질 거고요. 막연히 얼마를 모아서 시작해야지 하는 것보다 일단 내가 시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실력 면에서나 자본적인 면에서나 무조건 이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명품 셀링을 시작을 하면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택한 첫 번째 기준은 원금 손실이 적거나 거의 없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가방 가격을 분기마다 올려주는 하이엔드 제품들의 특성상 제가 500만 원에 구매했던 가방이 분기마다 5%씩 상승해가지고 9개월간 가방을 못 팔았더라도 가방 가격은 578만 원이 돼버려요. 그럼 만약에 9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원금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제품을 구매한 게 아닌 이상이야 90% 이상의 확률로 원금 회수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진을 남기고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리스크가 거의 없는 하이엔드 제품들의 장점입니다. 1억의 재고가 있었다면 9개월간 15%의 가치가 상승해서 재고의 가치는 1억 1,500만 원이 됩니다. 하나도 못 팔고 처분을 한다고 가정해도 1억 1,000만 원에는 판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된다고? 이 부분은 대표님들이 명품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만큼 확신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명품 사업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정말 지금 당장 명품을 팔아보고 싶은데 자본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명품 시장에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최대한 많은 자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매 대행과 대량 등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켓에 묶여있던 모든 돈을 회수했어요. 모든 온라인 셀링은 오픈마켓에서
나에게 돈을 정산해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때문에 일정하게 매출이 나게 되면 자본금의 일부는 계속해서 오픈마켓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돈을 회수하고 나서도 욕심이 생겨서 약 1억 정도를 대출했어요. 물론 한 번에 대출이 가능했던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있었고 소상공인 대출도 있었고요. 이런 정책자금 등을 통해서 2천만 원, 5천만 원 등 다양한 모든 루트를 활용했습니다. 이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나라에서 이자를 지원받는 대출의 경우에는 약 3%였고 토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7%까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출을 진행했던 이유는 이자가 비싸봐야 매년 7%의 이율이고 1억을 빌린다고 가정을 해도 1년에 700만 원, 약 한 달에 59만 원 정도밖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 1억을 누가 빌려준다고만 하면 매달 59만 원 낼 능력만 있어도 1억을 레버리지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대신 이걸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명품 시장에서 매월 최소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확신이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당연히 10% 이하 수익률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분기별 가격 상승과 판매 수익으로 인해서 수익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59만 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낼 수 있는 이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명품 창업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겠죠. 1억으로 투자를 하면 매월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물론 원금을 잃을 확률은 10%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엄청 메리트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명품 사업은 약간 사업과 재테크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무재고 온라인 사업을 잘 하시던 분들은 1억을 투자하는데 수익이 고작 300만 원 정도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최소 보수적인 수치를 말씀드렸을 뿐이고 사실 마진율은 15%에서 20% 정도를 오가지만 저희는 최악의 보수적인 숫자를 두드리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은 안정성을 가지고 매달 꾸준한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하던 온라인 사업은 매출이 너무 들쭉날쭉했거든요. 집 살 때도 집 살 돈을 전부 모아서 사진 않잖아요. 대출도 내고 하시니까. 창업 비용이 매년 20%씩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망설이고 계실 건가요?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